이번 시간에 이 배울 학자를 우리가 배우고 익힌다는 배울 학자로 보지 말아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울 학. 우리 배울 학 이랍니다. 이 배운다는 말은 익힌다는 말이거든요. 듣고 익힌다. 그런데 사실은 보여줄 학자거든요. 보여줄 학자입니다. 내가 이 학자를 보여준다는 의미의 배울 학자로 이 세상의 모든 학자들한테 전하는 이유는 오늘날도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나라에 우리 콩알 반쪽 끝에 이런 나라에 학교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아요. 이렇게 학교도 제일 많은 나라가 불가사의가 뭐냐? 한문이 이게 동이족이라 하는 조선족어 거리라 하는 거는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이 지금 다 그걸 증명을 하고 있고, 우리 중국의 한자, 한나라 한자, 중국 한자로 알지만은, 거기에는, 중국에는 한문이 글이 아니고 동이족 글이라고 중국의 학자들이 다 지금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이나 여기 필리핀이라든가 미얀마 그리고 일본, 중국에 있는 학자들 역시도 이거는 동이족 글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이족의 전통 혈통이 누구냐, 누구한테 물으면 우리 현재 한국 사람이라고.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하면은 중국말에서는 내가 말하는 이 글자에 천리라는 게 있습니다. 천리는 우리 말하자면 과학입니다. 천리. 한문의 천리의 음은 저자를 학이라 합니다. 학. 그러나 세계마다 조금 발음이 다릅니다. 발음이 다를 뿐이지 이 글자의 이 음이라 하는 거, 무량이의 천리를 갖다가 어디자 이자 이랬습니다. 여기 이곡동이라고 하고 이럽니다만 우리 이 동네를 이 이자를 아는 사람이 학자 중에도 극히 없습니다. 이자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현재 한문 안 배워서도 모르고, 또 한문만 안 배웠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 세종대왕께서 우리 한글을 만들려고 창제 때도 그 당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역사의 거룩한 내가 어른 스승으로 존경하는 분이 황희정성이거든. 황희정성은 9살에 과거 급제했어. 그것도 1등 급제했다. 1등 급제해가지고 90살까지 넘도록 세종대왕 옆에서 영의정을 하고 계시다고. 이 양반까지도 한문은 떡거리라 해요. 떡걸. 한문은 뜻이란 말 자체가 그 양반 떡거리라 했는데 내가 말하는 이성을 얘기 못했고, 이성. 떡거리라 했지만은 이성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임의의 뜻이라 하는 임의의 뜻. 또 여 천리는 무량이의 이건 이음이랍니다. 이음. 성과 음이 한문에는 있습니다. 이래서 고서를 읽다 보면은 내가 이 나라의 모든 정치가나 하다못해 면석이들 앉아있는 민석이도 이가 뭐라면 몰라요. 뜻이 뭐냐면 몰라요. 안 배워서 그렇다 이래 되지. 임이라는 건 알지. 임이라는 건 뭐냐, 차는 뭐냐 물어보면 불러대기는 거 이렇게 하면 임이라. 그렇지만 차짤 그걸 풀어보면은 차는 양쪽에 발통이 4개 다니는 얘기가 나와요. 그 천리잖아.
그래 이렇게 한문을 제대로 알질 못해가지고 세종대와 함께 황희정승뿐만 아니고 그 많은 정승들이 세종대왕 가슴에다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우리나라만은 이거는 어문이나 못 쓰면 통실거리입니다. 이래서 통실거리. 한문에만 안 된다 이랬는데 왜 안 되느냐면 이렇게 뜻거리라 해야 되는데 한문만은 뜻이라 합니다. 그 뜻이란 말을 지금 여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지금 내가 이 강의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행기고 유튜브를 띄워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알리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이 자리에 섰어요. 책도 많이 쓰고 강의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한리전선 같은 영화도 이가 뭔가를 설명해야 돼. 이를 설명 못했거든. 그러면 배울 캐서 배울 뭘 배운다, 배운다, 보연다 이 소리를 임이라 하면 될 텐데 임이 이 말이 없거든요. 임의의 뜻 우리말로 한글로 뜻이라 합니다. 그게 뜻이 짜거든 이것도. 그런데 이 학자가 지지고 있는 무량이 한량없는 뜻을 가졌다. 한량없는 무량 천리를 가지고 이걸 이이래거든. 임의의 성 이거는 성 소리성자. 요거는 임의의 성이고 임의의 성이고 요거는 무량이의 음이다 하는 거. 이래서 고설에 조금이라도 읽은 사람 같으면은 중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 사람은 사람이로되 성과 음을 모르면 개새끼라 이랬어. 개돼지라 이랬어. 공자님도 그랬어요. 성을 모르고 음을 모르면 개돼지라고 했어. 난 본래 욕을 잘하지만은 내 말이 아니라 그 서민들이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악평을 했다. 성과 음을 모른다는 거야. 여기 있는 양반이나 내 얘기 듣는 사람은 성이 뭔가를 알려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러면은 이건 성이라. 그렇지만은 악보로 딱딱 때리면 음이라. 음과 성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뜻이 없다 하면은 음과 성이 없습니다 하고 세종대왕한테 말씀을 했으면 되는데 그 말씀은 이런 항구도 없습니다. 고세. 특히 이게 이조실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실록에 기록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세종대왕님 한글만 넣으면 안 됩니다. 그건 뜻이 없습니다. 그냥 음서입니다. 글자 소리만 내는 글자다 말하는 글자다 이래서 통식거리라 해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서 배울 학자, 보여줄 학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오늘날 교육이 다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다 틀렸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다 틀렸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한테 보여줄 생각을 안 했어. 서성이나 또 내놓으라는 그 유식한 도산이 뭐니 산중에 그 내놓으라는 그 영혼 호걸들도 남을 자꾸 우러봐 자러봐 군대식으로 명령만 하려고 했지. 가르친다 해요. 가르칠 작정만 했지. 그 후학들에게 보여줄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훌륭하게 자란 거는 내 스승님이 지금 98인데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윤전성 선생님이라고 이 선생님한테서 내가 본 게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내가 학교 다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부터 2학기까지 그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는데 그런 공부도 교과서까지 배운 것도 있지만 그거 아니라요. 그 보여준 얘기를 할게요. 우리 때만 해도 장가간 우리 학생들이 장가가서 학교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몇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중학생이라 하지만은 보통 15, 6, 7, 8 다 넘었어. 뭐 여기 지금 저 이 나이 아실 건데
국민학교도 못해 국민학교 다니다가 중학교까지 그 나이가 다 보니까 거의 20살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에도. 아니 대가리가 크고 이래 놓으니까 선생님 말씀을 건전 안 듣고 이러니까 학교에 훈육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체육 선생님이라 항상 몽대 들고 다니서 나도 몇 번 맞아본 일이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아니라 때려. 그런데 우리 윤정선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아주 쉽게 말하면은 아주 간단한 비유로 내가 말씀드려서 깨닫게 해줄게요. 그 옛날에 대가리 이렇게 큰 놈들이 가만히 담배도 무척 피웠어요. 뭐다 알지만 이 나이 되면 좀 알기라. 멀쩡한 이게 바지도 밑에 쭉 째가지고 건달매로 이래 다니고 보통 여기 학생 정복에 단추도 밑에 이렇게 꺼내놓고 폼 재고 다닌다고 이랬지 왜. 선생님은 모자도 위에 아실 거라. 모자도 위에 옛날 십자로 그어가지고 이래 제가리 째가지고 다니고 이랬어. 나하고 통하는 우리 고향 친구분이 하나 계시네. 이 건달들이 얼마나 담배도 피우지 막 이상하고 아들이 막 갱막식하고 희한한 짓을 하니까 그 훈육 선생님은 대단히 무슨 선생을 항상 학교에서 지정해놨는데 우리 윤정선 선생님이 그날 훈육 선생으로 이렇게 자기 임명이 돼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하실 때는 보통 우리 걸을 때도 희한하게 이래 걷고 이게 훌떡 달피 이래 단추도 몇 개씩 띠르고 이러다가 모자도 삐딱하게 또 이래서 집에 우리 윤 선생님은 모자도 반듯하게 쓰지만 항상 하얀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하얀 요게 손수건에 늘 위에 꽂고 다니는 걸 내가 봤고 옷도 항상 정장을 반듯하지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는 일정 때 외놈 형사라 했어요. 일정 때 외놈 정신을 좀 받아본 사람은 일정 때 가들이 식민지 백성이라 해서 우습게 보고 막 했다 이러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참 그 가들은 경찰이란 말이 그 경자가 공경경자라 반드시 경을 쓰고 반드시 일단은 존대를 하면서 잘못된 거는 뼈멸 때리고 저거 하더라도 지금 오늘날 경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 당시는 순사락했다고. 학생들이 지 나름대로 이만 머리도 째고 신발도 이상하게 입고 밑에 바지 가래도 쭉 째가지고 희한하게 등등 오다가 딱 걸어 오시는 선생님 저 먼 데서 보면은 모자 딱 바로 쓰고 여기 바빠요. 선생님만 보면은 완벽한 학생이래요. 이까지는 별것 아니라요. 내 친구 하나가 로브라고 우리 경북 상주에 가면은 가가 부산에 와서도 깡패 대장까지 했는데 유명한 깡패였어요. 나하고 둘 닿는 친구인데 나는 친구 중에 깡패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조직폭력배 52가 파 있는데 그놈들이 나를 사부님이라 할 정도로 난 싸움 잘해요. 그 노브락하는 내 친구가 변소에 가서 그때 변소에 쭉 오줌 누면 쭉 흘러가도록 돼 있지 왜. 담배를 빡빡 물고 피우다가 오줌으로 이제 오줌 누구로 담도 꽁초를 지 오줌으로 씻천이라요. 그때 어떤 하얀 손이 와가지고 꽁초를 딱 짓는 걸 보고 이게 어떤 놈이라 하시다니 폼제도 이거 선생님이라
탁 서가지고 그 보는 앞에서 지가 피우던 담배 꽁초에 오줌을 싸서 떠내려가는 꽁초를 하얀 장갑을 끼요. 장갑을 낀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요게 꼽힌 하얀 손수건에 딱 싸가지고 요 딱 꽂는 걸 보고는 평생 가가 담배를 안 피웠습니다. 내 친구입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한 줄 알아? 보여줘. 보여줘. 손자나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너 공부 잘하라 이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책 좀 보라 이러지 마세요. 지금 할매가 손자 보는데 글을 쓰고 책을 봐. 대부분 해봐요. 내가 이상한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 대한민국에요. 서울에 가면 조직폭력 이기파의 왕초가 있습니다. 가든 해가 있어요. 저들이 내 스스로 집으로 사분이나 가면 내가 싸움 얼마나 잘하는 줄 압니까? 옆에서 보면 안 움직여요. 근데 손만 가면 앞을 못 봐요. 개패도 패요. 전두환, 옛날에 김두한 씨를 내가 극히 싫어했어요. 그 형님 때문에 우리 때 그런 우리 후배들, 우리들 아주 나쁜 놈을 많이 만들었어. 물론 그 형님은 그렇지 않았어. 사상도 좋고 건전해요. 하지만은 그런데 이런 껄렁패가 담배 빡빡 피우다가 너 왜 담배 피우나 뭐라 했나? 담배 먹지 말라고 소리를 했나? 꼭 철수가 있고 딱 죽는 거 호주머니 넣는 걸 보고 평생 담배라 먹어서 내 친구께 알 거이라.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이 얘기하는 이 사람은 하도 그때는 건달들이 자유당 말기에 알지 얼마나 건달들이 도회지 가면 많았어. 여기 산내 여 살다 가면 경주 마음대로 못 갔을 기라. 여기 너만 가다 돈 다 뺏기고 그랬어. 이런 시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주단 그 시내 깡패들이 하도 나쁜 짓을 하고 심지어 책도 다 뺏기고 만날 얻어맞고 공납금 될 때 되면 와가지고 공납금 다 뺏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놈들하고 옛날엔 싸움을 붙자 이래거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보다 덩치도 크지? 난 조만해. 난 뭐 중학교 때는 60kg 어디서 45kg도 안 나갔어요. 그때는 지금이나 뭘 많이 먹질 안 해서 지금은 몸이 좋은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주먹을 쓰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신이 내려. 신이 내리면 어떤가 내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저 무녀들이 신이 내리면은 위에다가 큰 버지기를 여고 버지기 위에다가 물을 하나 담았어. 그냥 빈 버지도 아니라 그다가 쌀 담아놓고 그 위에다 촛불을 키워. 그래가지고 큰 항아리 옹기 그릇 있잖아. 옹기 그릇 그 위에서 턱 올라가고 춤을 춥니다. 보통 사람이 많지도 깨져요. 그는 어째서 무녀가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밑에 바다는 항아리 주변을 춤추고 도는데 물이 까딱도 안 합니까? 그때 가면은 신이 인이 없니 뭐 미신이 미천설 하는 놈도 꼼짝도 못해요. 신이 내리면 그런 불가사의한 초능력이 일어나는 얘기를 내가 간단히 하면서 배울학자에 대해서 정확한 스승을 난 만나서 잘 배웠다는 게 뭐냐. 깡패들 수십 년 되는데 신이 내립니다. 탁 내리는데 펄펄 뛰는데 사람 대가리로 훌날 날아다녀요. 축축 차면요. 거짓말 같지. 어떤 데 벽도 그냥 팡팡 날아가요.
그런데 하도가 못했네. 밑에 동안 그 나간데 못된 짓을 해서 도저히 안 돼. 넌 안 되겠다 싶어 딱 잡고 딱 던졌는데 5m밖에 떨어졌는데 뻗었어.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윤 선생님이 보셨어. 나를 봐서. 딱 보는 순간 그때부터 나한테 눈을 안 줘요. 눈빛 하나 안 주는데 그만 죽겠는 길에 그만. 이를 갈았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내가 그래서 깡패 안 됐습니다. 많이 죽었을 겁니다. 나한테. 우리 선생님이 눈빛 하나 안 주고 그 깨져가지고 아가 터져서 이래 막 이래 형편없는 걸 가서 하얀 손수로 다 닦아주고 이러면서 옆에 있는 내 친구를 이놈 새끼 네가 이러면 때리면 되나 하고 나를 뭐라 해야 되는데 내가 보시는데 나는 보도 안 하고 친구한테 그 말씀 하는 걸 듣고 나는 선생님 이제 다시 주먹을 안 쓰겠다. 그 실로 나는 내가 나쁜 길로 안 갔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초능력이 뭔가 안 됩니다. 서울의 아들이 압니다. 얼마나 무섭다 하는 거. 여기서 하나 보여줬으면 싶은 것도 있는데 저런 게 공중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손 안 대고. 지금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윤전선 선생님을 내가 안 만났더라면은 이미 신이 내려가지고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때는 어디 뭐 조그마한 상주 시내뿐만 아니고 부산이나 이런 데 와서 지금 부산에 내놓으라는 놈도 지금 나를 다 잘 알지만은 그때 설치더라면은 천한 나쁜 놈이 돼가지고 지금 내놓으라는 놈이 돼가 있을 낀데 그 길로는 우리 선생님이 눈빛 안 주는 그 바람에 내가 이를 갈고 다시는 거짓 안 했습니다. 아마 얻어맞아도 남을 손 안 댔어요. 오늘 이 얘기가 뭐냐? 보여줄 학자란 그 얘기라 말해라. 이거 우리 같이 늙어가는 우리 하구님도 손자나 아들한테 반드시 이걸 가르치죠.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너도 말해. 네 아들한테 너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나 모르는 깨우쳐주는 건 좋아. 이건 이런 게 안 된다. 이건 좋지만은 책을 안 보고 공부를 안 하고 이럴 때는 엄마가 아버지가 지금 앉아서 글 쓰고 좀 앉아서 책을 좀 봐. 애는 저절로 공부를 잘해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유튜브로 듣는 모든 분들은 이게 배우고 익힐 학자가 아니라는 걸 꼭 아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보여줄 학자라고 하는 걸 꼭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만이 우리 후손들이 잘 돼요. 오늘날 교육이 어느 정도 잘못됐느냐. 이 교육을 이정료로 만든 양반이 범죄자가 누구냐. 오늘날 저 정치가들입니다. 야당 현재 야당 저놈들이라 뿌리는. 세상에 저런 나쁜 놈들이 민주주의 자유주의 하면서 희한한 소리 하는 백성들을 못 살게 만들었거든. 애들 교육을 다 망쳐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배울 학자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우리 스승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 쉽게 말하면 배울 학자의 진정한 학자의 학자로서의 스승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보여서 내가 사람 됐다는 얘기를 하고 더 극렬한 대표적인 보여주는 데 대한 참 실화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때 덩치도 크고 이런 분들이 학교 한 1,200명 됐습니다. 그때 그 학교에서 주로 선생님들이 그 단체로 극장 구경을 시켜줬어. 극장에 들어가 놓으니까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지 뭐. 웅성웅성 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 희한한 놈들이 소리 지르게 하니까 제일 무섭다는 훈육 선생이 뭐 막날 뽀때리만 달고 다니거든. 그 선생님이 또 올라서면 조용할 줄 알았는데 더 해요. 애롱하다시 더 애롱스러워 합디다. 내가 직접 옆에 있었거든.
뭐 기고망창한 그런 시장바닥 골목 같은 그런 영화관에서 교장도 누구도 봐서 뭔 소리도 끄떡도 안 하는데 하얗게 입은 선생이 하나 저 들어옵니다. 모자도 반듯하게 썼어요. 딱 와가지고 극장 복판에 딱 서는 순간 종 있지, 종을 꽝 쳐면 꽝 하지. 그 종을 누가 한번 딱 참게 꽝 한 거면은 종의 큰 메아리 소리가 점점 마침내 숨을 거두는 것처럼 조용하라 했나 뭐라 했나 딱 가만히 서서만 계셨어. 그런데 그 눈빛은 사방팔방에서 누가 봐도 저만 보는 것 같아요. 그 눈빛이 그래요. 이래 봐도 옆에 놈도 보면 저만 보는 것 같아요. 딱 서서 가만히 안에서 가만히 계셨는데 그 광장이 아우성소리 나던 희한한 그 영화관의 그 광장이 내 책에 기가 막히게 잘 표현을 잘했어요. 종을 쾅 쳐니까 또 실제로 그래서 종소리가 광 하다가 마침내 종 신음소리까지 딱 끝나는 거 있지. 어째 그렇게 신기합니까?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우리 여사님도 박수 좀 쳐봐. 저만큼 멋지잖아. 멋지가 아니고 이거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봐. 어디 얘기는 있나 그런 게. 참. 오늘 배울 학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사실은 한문 강의하면서 첫 시간에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이 사람 이 머릿속은 나를 수십 년 따라다닌 사람도 저 사람 머리는 어디가 처음이고 끝인 걸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수학, 물리, 화학 할 것 없이 세계말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하겠네. 어떻게 나를 안다 할래. 그것도 어때 그냥 이런 글자 하나? 언제 죽을 걸도 아는데. 에? 지금 집에 돈 얼마 있는 거 다 아는데. 손자랑 아들이 애미 기는 거 다 보는데. 아는 게 아니라 왜 내 이런 허풍 같은 얘기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유튜브를 듣거나 듣는 사람은 이런 이상한 영감이 지구촌에 왔다 간 사실에도 알아두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배울 학자 하나만 해도 인류 역사상에 처음으로 제대로 배울 학자 학문이라는 걸 알았어. 오늘은 이 한문은 우리 한국 사람의 글이라 하는 것을 확실히 내가 정리를 좀 하려고.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 정리를 하면서 아울러 민속학이라 그럴까 이 세상 사람이 알아야 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 이 세상의 사물의 마물의 얘기 바다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갈까 싶어요. 물하고 우리가 먹는 물하고 저 바다란 말 어째서 생기느냐. 바다란 말은 한문이 처음에 어떻게 생긴 걸 모르고는 바다가 어떻게 생긴 걸 몰라요. 어느 유명한 서울대학교 어느 물리학 박사가 자기 아들이 아버지 바닷물을 왜 짜요? 함께 대답을 얼른 안 함께. 우리 박사님이 그것도 몰라니까 이놈의 새끼 조금 있거라 소리 지르. 아 조금 이렇게 해주면서 답이 뭐 없더란 게라. 왜 짠지 대답을 못 해가지고 왜 아버지 답도 안 해요? 답도 안 해요? 함께 모르지요? 함께 이놈의 자식이 가고 가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바닷물 왜 짜요? 함께 뭐 염소가 넣고 뭐 이런 말씀하더라. 이런 얘기 재미난 내가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 좀 해보자고. 온 인류요. 이 글자로는 바다 해자 이랬어요. 이걸 바다라 해요. 바다. 한문 얘기를
하문이 어떻게 생긴 걸 알려면 바다 물이 생긴 걸 모르고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여뿐만 아니라 강의를 하러 많이 다녀봤는데 참 과관인 현상이 있어. 대학교 가서 강의할 때 총장이 앞에서 안 앉더라고. 내가 무슨 그런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것도 아니라, 난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안타까우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면장도 하고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도지사란 말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자기 도의 백성의 마음을 앉아서 다 알아야 도지사를 개고, 그 도지사란 말이 글자가 그래요. 에? 면장이라 하면 동네 나 같은 어른을 섬길 줄 알아요. 면장이라 글자가 그래요. 글자가 장자가 자기가 어른이라서가 아니라 동네 어른들 잘 모시는 기라. 그러니까 여기 이놈의 동네 뭔게 경도당도 많이 짓더라마는 그런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면 안 돼. 자, 태초에 히말라야 산에서 사람이 내려온 얘기를 전번 시간에 간단히 얘기를 했어. 천산 사람이 내려왔어요. 모양은 우리 사람과 똑같아도 그 사람들은 우리 모양으로 간이 있고 뭐가 있고 이게 없어요. 안입이 설치 육근은 분명해도 우리처럼 이런 사대로 생긴 눈이나 코나 입이 이게 코가 아니라 광자로 생기기 때문에 몸에서 빛이 얼마나 났느냐. 새끼 선천의 사람만 하더라도 여기에 내려오면은 태양이 새까매져요. 얼마나 밝은지. 자, 그래가 히말라야 산에서 이게 사람이 돼서 제일 먼저 간 데가 내가 네팔이라 했고, 네팔에서 여기서 사람이 번성해서 저 지금 현재 인도가 됐지. 인도란 말도 인도라는 말 이 자체가 진리의 씨앗이란 말이고, 모든 언어나 문제가 인도에서 났다 하는, 인도에서 모든 발성했다 하는 온 인류의 학자들은 다 알아요. 영어고 뭐고 전부 인도서, 숫자가 뭐 인도서 났어. 왜? 태초에 사람이 내려와, 천사는 사람 내려와이고, 밑에 와서 땅에 있는 꽃이 뭐 구경하다가 맛도 보고 이러다가 중독이 돼서 발이 땅에 안 떨어져 벌써. 그래, 그런 사람이 어쩌지 땅에 떨어져서 인간이 된 시조가 됐는데, 그 천상 사람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런 간, 심장, 오장, 육부, 성기가 만들어지는까지, 성기 만들어지는까지가 5억 년이 걸렸어요. 5억 년. 5억 년에서 인간이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뭐가 됐느냐? 언어가 생겼고, 언어가 생기면서 문제가 필요하기 시작했어. 그때 태초에 언어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글자를 하늘 범자라, 범서란 말이. 이게 학자들은 알아야 돼요. 에? 인도에 범서가 있었다 하는 이 얘기, 그 범서란 말이 있지, 책에. 이게 하늘 범자라. 이 범자도 여기 천상, 이런 천상 사람 얘기 아니라, 색계선천, 여기 화락천문까지 얘기 아니라, 요게 육천 안에 아니라, 요게 육천 넘어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범천. 범천의 사람이 내려와서 지금 사람이 됐다 이 소리라. 여기서부터 천사 사람은 서로 의사로 생각으로 말을 해요. 지금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은 앉아서 뭐만 먹고 있는데 환하게 귀로 다 들리거든. 이런 얘기는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라도 들어두고는 사세요. 너무 그렇게 절벽끝에 칸칸 막힌 인간들은 그 무지한 이식 속에 잠겨서 살지 마세요. 인간 사고 우리가 생각한 이 세계 밖에 뭐가 있는 걸 알고나 사시면 좋아요. 이래서 뭐 종교가 천주교니 기독교 천주교지 저기서 이 하늘 얘기를 좀 한다고 해놨는데, 거기서 행기, 건사의 행기 있어요. 함자 성서에 가면은
하나님은 자기 만든 사람을 세상에 내보냈다 이래놨어. 그 자기와 같은 사람이라 이랬어. 자기와 같이 생긴 사람이라 이랬어. 그래서 사람은 상당히 영특한 이런 두뇌를 가졌는데, 그래서 내가 영국의 다운이라든가 세계 인류학자들이 말 잘못한 게 뭐냐, 원숭이가 사람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 이런 소리, 태 떠는 소리라. 사람이 짐승이 있잖아. 사람같이 이런 기억을 하고 말을 하고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또 육체가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360도로 도는 사람 하면 안 돼요. 난 딴 거보다도 올림픽 때 보니까 있잖아, 그 딸내미들이라든가 애들 그 기계 체조하는 거 보니까 놀래겠더라고. 사람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천상 사람이 내려와서 말을 만든 게 범서가 제일 먼저 나왔고, 이 범서가 점점점 뭐가 됐느냐, 오늘날 하문이 됐다고. 그래, 이 범서란 말은 하늘에 음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만든 말이 있어서, 그래서 음서가 있고 범서가 있어. 범서는 주문 같은 기라, 다란이 같은 거, 무슨 종교에 가면 배우는 다란이 있지, 그게 음이라, 음서라. 그게 그 산스크리트 하는 거,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가 범서에서, 글자는 좀 범서인데 언어가, 글자가 몇 개냐 하면 단어가, 그게 단어가 쓸 수 있는 단어가 72음계락 해서, 72음계락 하는 거는 음계락 하는 게 있는데, 그 세계마다 지금 80 몇 개국이 있는데 세계마다 음서가, 자기 쓰는 말이 음성이 다 달라요. 이것이 그 태초부터 범서에서부터 그게 만들어져 나왔어. 사실은 그 음서가, 이 글자가 지금 세상에 나와 있고, 그 글자 중에서도 그 많은 영어는 저쪽으로 가면 영어가 됐는데, 지금 고유한 우리가 말하는 동이족이 만들어서 히말라야산에서 이래 내려와요. 중국 대륙에서 만들어진 게, 대륙에서 발전해가지고 우리 동양까지 온 게 우리 하문인데, 내가 왜 하문이라고 한수 한자를 했느냐면은 찬물이라. 그 물은 무척차 히말라야에서 바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 덩소평이라는 사람이, 덩소평이 아니라 못한 똥이 저러니 자기 집권하면서 히말라야산을 자기 국토로 만들어 버렸거든. 왜냐하면은 문화가 전부 중국에서 그 히말라야에서 넘어왔거든. 와니까 자기 혹시나 문제 될까봐 지금 자기 국토를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나는 하나도 유감이 없어요. 너무나 그게 지금 히말라야 그쪽에는 못 삽니다. 그 히말라야 사람도 보니까 지금 옷이 좋고 신발이 있는 거 보고 내가 놀라서, 중국이 점유해가지고 그 중국에서 만드는 옷이라면 이걸 막 주니까 지금 잘 살아요. 자, 여기서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와고 하는 5억 년이 지나서 지금 인간과 같은 모양이 됐고, 인간과 같은 간, 심장 이런 게 달리게 됐는데, 성기가 달렸어. 성기가 달리면서 여기서부터 남녀가 생기면서 이 세상이 복잡해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내비두고 먼저 여기 바닷물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걸 얘기할게요. 지금으로부터 25억 년 전에는 지구가 벌겋게 달았어. 벌겋게 달아가지고, 이거 뭐 불덩어리였는데, 이 지구가 달아가 벌겋은 열이 하늘로 올라갔어. 하늘로 자꾸 올라가가지고 성천권이라는 게 있어. 하늘요 지구만 싸고 있는 우주가 있습니다. 이걸 성천권이라 이래요. 성천권에서 연하 21도나 되는 차가운 공기를 만났어. 차가운 공기를 만나가지고 뜨거운 기운이 찬 공기를 만나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말하는 빈대. 이 빗물이 처음에 지금으로부터 25억 년 전에는 벌겋게 단 이 지구가 하늘로 올라간 그 뜨거운 열이 찬 공기를 만나면서 빗방울 내서 땅에 떨어졌는데, 빗방울 하나가 수레바퀴만 하다 이래요. 오늘 자동차 바퀴만 하다 이래요. 이것이 무려 500년을 쏟아붓다고 이래요.
이거를 혹시 저 영감 벗설하나 이래 거짓말 할까봐 걱정하지 마라. 세기경이란 경에 있어. 8만대장 해석경 다 있어. 단 얘기를 나면 쉽게 풀질 못해나지. 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짐승이 사람 될 수 있다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비가 500년간 쏟아부어가지고 그 물이 지금 현재 히말라야산 4,000m에서 소금을 캐요. 히말라야산 4,000m, 그다음에 뭐 우리 조선 같은 나라는 이런 일본 뭐 이런 건 바닷물에 다 잠겼던 이 동네라, 이 나라라. 이 물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느냐? 물에서 생긴 것이 아메바부터 해서 바이러스 세균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버러지가 생기가지고 거기서부터 물에 고기가 고기가 먼저 생겼어. 그래서 우리 나한테 한문 공부하는 양반들은 내 얘기 속에서 고기란 말 알아야 돼요. 고기. 제사 지낼 때 반드시 넣는 음식물 중에 하나가 고기가 있어요. 고기. 고자는 옛고자입니다. 옛조자에 기억할 기자. 아메바가 조금 해가 이게 고기도 되고 뭐돼도 막 고래까지 됐는데 지금 요 울산바위 거기 가보면은 옛날에 그 고기가 어떻게 되는 얘기를 써놨는데 거기도 보면은 고기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새도 되고 짐승되는 얘기가 그려져 있어. 근데 남해를 이렇게 해석을 못해요. 할 수가 없지. 남해를 이렇게 많이 알질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울산 그게 나름대로 문화원에서는 나를 초대해가지고 울산 그 강가에 있는 벽화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회는 엄청나게 어렵고 경주여만 하더라도 경주라는 말도 모르는데 뭐 왜 경주를 하는가 모르고 왜 또 신라락 하는 말을 또 몰라요. 신라란 말이라는 게 경주란 말은 전부 인도에서 공부한 스님들이 이 한국에 오면서 경사경자 경이락 하는 거는 안한존자 부처님 법문 들은 걸 갖다 경이락 하고 경의에서 경주라고 해놨다고. 그리고 태초에 이 경주에서 이차돈이라는 양반이 자기 목을 잘라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서 오늘날 신라의 불교 문화를 이런 걸로 다 알고 있지. 이건 바보하면 다 알잖아. 그런데 그 불교의 기본이 뭐냐?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이래서 계율을 인도말로 신나락 해요. 신나란 말이 지금 신라가 돼 있다고. 그래서 신라 첫 태초에는 원광법사가 5개 하랑 5개를 만들었어. 이거 다 알지? 한번 상상해봐. 지금 이 내 얘기를 요게 몇 사람이 들어야 되는 얘기인가? 경주에 있는 사람이라면 와서 다 들어야 되는가?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이 보살님아. 정말로 나무 토막 같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냥 국가에 돈 있게 돈 받아가지고 배만 부리면 된다는 식이고, 에이? 땅 두더지가 땅에서 지렁이만 잡아먹으면 된다는 식이라. 우리 후학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느냐 이 소리라. 나는 적어도 경주란 말을 알고 신다는 말만 아들이 달라져요. 뭐를 지켜야 되는 건데 지키는 게 뭐있어. 아들이 뭘 지켜요. 요새 애들이 어른도 안 지키는데, 지 어른도 서성도 모르는데, 지 부모도 모르는데, 이게 누가 제 정씨가 저놈들을 만들었거든. 또 이거 보라고. 태초에 바닷물이 어째 생기는가 이제 알았습니까? 25억 년 전에 벌겋게 달한 지구가 그 열이 하늘 올라가서 찬 공기를 만나면서 우박이 아니고 이런 큰 수레박에는 막 물이 500년은 뭐라고. 우리가 비만 일주일만 와도 여기 지금 한강 돼버려. 여기
내가 우리 우체국장한테 물어봤는데 살아온가 시라고 태풍 때 저 내 집 거기에는 물까지 마당에 물까지 안 왔대요. 그 밑에까지 물이 꽉 찼다고 그러더라고. 시라고 태풍 때. 그 며칠 안 온 비도 그런데 이런 그 빗방울이 500년간 계속 쏟아졌다는 걸 상상해보라고. 그래서 바닷물이 왜 짜냐 하는 걸 누가 혹시 묻거든 손자들한테 가르치죠. 바닷물에서 이상한 물이 있으니까 아메바, 세균, 바이러스, 고기 저런 게 막 생기면서 이것들이 먹고 싸고 이러면서 거기서 뭐가 생겼느냐. 전부 세상에 독한 나쁜 오염물이 생겼어. 그게 나트륨 이런 게 생겼어. 그래서 소금물이 쫙 이래 있어. 그리고 지금 오늘날은 봐요. 우리 인간만 해도 쏟아내는 오염물이 얼마나 많겠는가. 자우지간 바닷물이 왜 짠가? 왜 또 바다락 하는가? 빗방울이고 뭐고 다 산천대에서 오는 물을 다 받아들이게 바다락 했다고. 이것도 손자들한테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안다 하는가 난 그걸 모르겠어. 뭐를 안다. 허리란 말도 몰라요. 이래서 산내면에 문화 나눔이고 저런 소리 쳐서 알았는데 이 나눔은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은 문제라. 좀 깨달아야 돼요. 이 고기가 제사상에 반드시 고기를 넣는데 흔히 명태를 넣고 명태란 말은 대가리죠. 대가리 태자라고 해요. 대가리 좀 밝아라 이래서 우때 조상들은 손들한테 대가리 밝아지라고 명태를 노락했고 그 다음에 조기를 노락하는 거는 일찍이 이런 뭐런 기억을 공부 좀 해서 기억이 좋은 사람들에게 해서 조기를 반드시 놔요. 그 다음에 문을 넣는 건 글자를 알아해서 문을 놔요. 제사상에도. 그냥 막연히 놓은 게 아니라 이게 상상해봐. 그 반드시 대출도 믿게 노력하는데 사람의 대가리 여기 척추 요걸 대추락해요. 여기 경추 7개를 대추락해요. 대추면서 모가지가 없어지잖아. 그 대출비를 많이 먹으면 모가지가 아픈 게 없어져. 또 대추 그게 씨로는 그 나무 일종의 나무지만 이 세상에 가장 이 세상에 물질로 건강하고 단단한 거는 대추씨밖에 없어요. 그래 대추를 먹으면 안에 암이고 뭐고 나쁜 종양 같은 게 없어져요. 대추를 먹으면. 그래서 약에 반드시 대추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밤을 반드시 제사상에 놓잖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민속학인데 집에 제사상에 왜 대추 놓고 밤 놓은 걸 알아야 된다 이 소리라. 뒤에 척추 있잖아. 척추 없으면 이 사람이 사지를 못 써요. 전부 내 신경이 전부 척추 타고 내려가요. 밤을 꼭 척추같이 깎아야 나요. 밤을 깎을 때 제사상에 놓을 때 그렇지. 척추처럼 깎아요. 척추가 있어야 앉을 거 아니라. 또 배를 왜 넣느냐. 배가 있어야 뭐 조상이 먹고 가지. 그 빨강은 왜 넣어. 심장이 있어야 생각을 하지. 그 홍시나 뭐나 나와요. 그런데 그 제사상에 꽃감을 놓는 게 꽃감. 옛날 꽃감은 구멍을 뚫어요. 꼭 껴서 꽂아가지고. 집에 할매 제사 때는 꽃감을 놓습니다. 할아버지 때는 호둘라 이래요. 밑에 그 불알이 흡사 호두 끝에서. 그냥 호두 놓고 옷감 놓고 이런 줄 알아요? 자, 한문은 바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이 세상에 전해오는 민족은 우리 한국밖에 없다 하는데 참으로 불가사의에도 한국 사람이 지금 한문을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아들 특수 나름대로 지 나름대로 과외수업으로 조금 배우고 있는데 그래가야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윤 대통령한테다 책을 써가지고도 책 봤지만은 책 모두 가고 계시잖아. 읽어봐. 기가 막히잖아. 이런 수가 돼 있어 그래. 요번에 대통령 됐을 때 너 걸려가지고 한동훈한테도 한동훈 지금 내 책까지 지 품에 넣어가지고 잘 봤다고 텔레비전 방송까지 한 사람인데 내 가슴을 아프게 하거든. 오늘 보니까 살모사라 나오대. 살모사.
대통령 죽였다고. 정말 살면서 인간이 되고 말았잖아. 사람은 그래 살면 안 돼요. 하루 살도 그래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한 대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라. 한문을 초등학교 때부터 좀 가르치라 얘기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한번 보라고.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한문을 제대로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을 쪼개보면은 이 배울학자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 머리가 이게 잔에 운으로 생긴 이게 똑같이 생긴 상기도 안 틀려 이게. 이게 뭐 그냥 추상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 뇌를 쪼개보면 똑같이 생겼어. 이 학자 요구하고. 이놈은 상형문자를 함께 세상에 물질만 가지고 모양을 딴 줄 아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한문은 상형문자란 상자가 거기 세상에서 말하는 형상상자가 아니라고. 이게 형상상자, 이게 형상상자가 아니라고. 이 상자가 코끼리상자라. 코끼리상자 상형문자라고 하니까 이 코끼리상자를 써요. 코끼리상자. 이 코끼리 상자를 상형문자로 했어. 왜? 짐승 중에는 가장 영특한 동물이 코끼리라고 이랍니다. 코끼리는 자기 죽는 날짜를 안돼요. 또 자기 종족을 알아본대요. 짐승으로서 그렇게 영적으로 영민한 감성을 가지고 가진 거는 코끼리밖에 없대요. 그래서 코끼리 상자를 써가지고 상형문자라고 하는데도 이 무슨 뭐 학자란 것들이 만날 모양상자 세상에 산이 이래서 이게 몇 산짜리 이래 쓴다 하는 식으로 이런 걸 자꾸 희한한 소리를 자꾸 하는데, 글쎄 그런 면도 있어. 외형을 보고도 한 것도 있지만은 내적으로는 이게 신체 조직, 자기 몸의 신체 조직을 갖다가 글자로 그대로 만든 글자들이 이 배울학자라든가 이 우리 몸체라든가 이래 보면은 우리 몸의 생리하고 똑같이 생겼어. 사람의 생체하고.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시대가 돼야 되겠는데, 상형문자랑 함께 이 모든 국어학자들이 산이나 덜이나 세상의 마물의 형상을 보고 모양을 따서 만들었다 상형문자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우리 인간 중생이 고등동물인 중생이 일반 사람의 영혼이 제일 뛰어났는데 아주 최상의 영성을 가진 이 사람의 두뇌 구조까지 심리 현상까지 글자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문을 모르고는 현재 내 몸에, 현재 내가 책에도 그랬고 유튜브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집에 가셔가지고 그 어디 나오는가 모르는데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마음이나 알자 하는 유튜브가 나옵니다. 그 그림이 좋아서도 좋습니다. 그 그림 구경만 해도 좋아요. 그 좀 이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마음의 생활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를 이 세상에 호소했는가. 세상에 이 멍텅구리들이 저 일면 머스커도 본게 뭐 화성 가는 얘기를 하고 적하고 있는데 화성 가는 달나라가 똑같아요. 헐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이미 나는 옛날부터 배워서 120강년을 가면은 우리나라는 나라가 3개가 있다. 이 지구와 똑같은 나라가 있다. 요새 그 유튜브도 나오겠다. 너 휴대폰에도 나왔겠다. 정확하게 있다 하는 거. 120강년을 가야 돼요. 빛으로. 빛은 1초에 36만 킬로 한데 그걸 앞으로 사람을 태워가지고 우리나라라는 나라에 보내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일면이 만나면 얘기하려고 해요. 기술까지 내가 얘기를 할 기라요. 어떻게 하면 간다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중국 사람이 앞으로 그 보내요. 중국 사람의 머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이미 임박해서 자, 오늘 전체적인 강의 내용을 좀 정의하고 오늘 강의는 마칠게요. 오늘 얘기는 뭐냐? 배울 학자는 보여줄 학자라는 걸 꼭 아시라 하는 거. 오늘 집에 가서도 우리 여사님도 집에 가서 아들한테 공부를 하지 말고 여사님 자신을 하다못해 잡기장에다 글씨 쓰는 거 한번 해보고 책 좀 봐. 내가 가진 책 있잖아. 거기를 아들 보는데 좀 읽어봐. 지름이 뭐하고 뛰댕기고 웃자가듯이 할매 책 보고 글 쓰는 거 보면은 아가 달라져요.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걸 많이 겪은 게 뭐냐. 나는 사람 병을 많이 고친 사람이거든. 사람 보면 죽을 걸 다 알기 때문에 또 탁 보면 무슨 병이 그냥 다 봐요. 요새 내면에 니면에보다 내가 정확하게 봐요. 니면에 내면에 그 사람 언제 죽는 모르지만은 난 그까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비법은 이런 거룩한 성인의 가르침 문자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천자문 다 집에 있습니다. 그 천자문도 집에 가서 유튜브 보면 내 천자문 강의하기 나와요. 그거 한번 보시라고. 책은 천자문 흔해 싸잖아. 그것도 책도. 그걸 아침 저녁으로 천지헌왕이요 우주호강이라 일월령책이요 진수열장이라 한래서망이요 축소동양이 오면 세사선생에 이상의 특별한 병이 없어집니다. 어째서 천자문을 읽고 외우면은 가정의 삼재 판란이 없어지고 집구석에 이상한 재앙이 없어져요. 사람도 살아보세요. 뜻하지 못한 불가사의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어떤 운명이 기구한 운명이 없어져요. 그걸 자꾸 외우면은 이 식이 확 열려가지고 무식한 할매도 글자 하나 모르던 할매도 글을 줄줄 외우고 글 읽고 이랍니다. 그리고 체면한 건 있을 수도 없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째서 한문 공부를 하면은 이식이 풍요롭게 활짝 열리고 어째서 한문을 원문을 외우면은 천지헌왕의 우주왕이라 그 문자를 음을 줄줄 외우면은 깨달음이 일어나는가.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 전생을 다 봐요. 앞으로 죽는 거 자기 아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체면한 게 절대 오지 않아요. 그에 어째서 그런가 하는 얘기를 한문어 불가사의한 신비를 얘기하는 시간을 다음 만들게 다음 시간에. 그래서 여기 동네 사는 어른들은 옆에 친구들 좀 들고 와요. 여기 와서 앉아서 좀 듣자 그래요. 참 죽으라고 어디 가서 술 먹고 뭐 먹고 다 뭐 하는 거는 좋아해도 참 싫어합니다. 이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건 지극히 싫어하는 이 특히 경상도가 심해요.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글을 읽고 외우면은 어째서 글을 읽고 외우면은 사람의 의식이 풍요로워지고 이 깨닫고 아는 각성이 확 열리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린 시간으로 약속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